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정대학교 교수로 있는 조훈입니다. 현재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 창의융합 콘텐츠 개발원장을 맡고 있고요. 아시아교육협회 학습혁명 포럼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랩 전문가 세미나,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메타버스 플랫폼과 교육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제가 64개 전문대학의 메타버스 플랫폼 사례를 중심으로가 소주제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전문대학이 몇 개나 있을까? 예, 전문대학이 현재 133개 전문대학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죠. 물론 일반 대학이 이제 200개가 좀 넘고 전문대학이 이제 133개니까 상당히 좀 많은 숫자인데, 그 중에 64개의 의미는 뭘까? 이제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문대학은 이제 일반 대학에 비해서 그 학생 수라든가 또 교육 과정이라든가 또 수업 연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 일반 대에 비교했을 때 수업 연한도 짧고, 물론 전문대학도 3, 4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 심화 과정이라는 전공이 있고요. 또 석사 과정도 있습니다. 마이스터 대학이라고 하는 기술 석사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이제 133개인데 잘 아시겠지만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을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많은 대학들이 이제 그 2021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그 고민을 하면서 우리 대학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각 대학들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대학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하나를 구축하는 게 상당히 그 비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전문대학끼리 한번 모여서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2021년 9월 1일 날 저희가 이제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주관하는 학회가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인데요. 한국고등직업교육학회는 지금 20년 이상 된 그 전문대학의 유일한 학회입니다. 그래서 각 전문대학의 그 처장들 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대학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학회이기도 하고요. 그 고등직업교육의 분야에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학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창의융합 콘텐츠 개발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한번 전문대학이 모여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은 몇몇 사람들이 이제 우연한 기회에 대화를 하다가 어느 대학이 메타버스 행사를 하는데 뭐 5천만 원 들더라, 뭐 입학식이나 졸업식을 생각하고 있는데 뭐 1억 원 정도를 좀 생각하면서 이 행사를 좀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일종의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하는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휘발성 행사라고 그래서 한번 행사가 끝나면 다 그 없어지는 그런 저런 행사로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모여서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모한 도전이기도 하고 또 발칙한 또 상상이기도 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2021년 9월 1일 날 학회 임원들끼리 몇 사람이 모여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획안을 만들면서 그러면 과연 133개 전문대학에서 몇 개의 학교 정도가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는 한 20개 정도면 한번 해볼만 하겠다. 20개 정도의 근거는 저희가 그 공동 콘텐츠를 만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EBS하고 같이 만들었던 그 4C라고 하는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협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과 같은 이런 네 가지를 이제 4C라고 하는데요. 이런 콘텐츠를 만들 때 참여한 대학이 11개 대학이고, 또 치위생과가 가지고 있는 또 대학들이 함께 모여서 구강해부학 과정을 실감형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 8개 학교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개 학교 정도는 상당히 좀 숫자로 보면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모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가 20개 정도면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면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라고 해봤더니 사실은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 몇몇 기업들을 만나보니까 상당히 비용들이 좀 천차만별했습니다. 물론 온디맨드로 구축하는 방법이 있고 뭐 사스 형태로 구축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뭐 많게는 뭐 한 50억, 적게는 뭐 20억, 30억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20개 정도를 어떻게 한번 모아볼까라는 생각했고요. 또 모은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좀 그 대학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야기해서 일단 저희가 이제 그 대학에서 이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대학당 한 2천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한번 플랫폼을 구축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2021년 9월 1일 날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혁신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시작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과연 시작했다가 이게 중지되거나 아니면 도중에 이게 플랫폼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끝나버리면 또 어떤 또 상황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의 기획자로서 저는 그 괴테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 언어들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다고 꿈꾸는 그 모든 일을 시작해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용기 속에 당신의 천재성과 능력 그리고 기적이 모두 숨어 있다. 여기에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하고 똑같은데요. 역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걸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번 해보자 라고 이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모여서 이제 설명회를 했습니다. 9월 1일날 이제 설명회를 했고요. 운이 좋게도 9월 1일날 저희가 이제 사업 의향서를 받았는데 133개 전문대학에서 40개 대학이 우리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참여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40개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바로 메타버스 플랫폼. 정확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전문대학 메타버스 플랫폼인데요. 이걸 저희가 이제 용어를 메타버시티라고 했습니다. 메타버시티. 그래서 메타버스 플러스 유니버시티.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몇몇 자료들이 있는데요. 처음 시작은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같이 이제 했고요. 저희 이제 그 대학의 전문지라고 할 수 있는 한국대학신문에서 집중 취재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대학의 메타버스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좀 공유가 돼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그 연수들을 좀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유행이 지나면 끝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도 앞으로 이제 세대가 이제 포스트 인터넷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포스트 인터넷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이후에 특히 그 코로나19 이후에 그 쌍방향의 그 비대면 수업이 이제 굉장히 가시화됐고 또 일상화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시 그 줌이라고 하는 수업이나 이런 걸 보면 일방형의 어떤 수업 형태인데 사실 이게 입체형으로 보면 학생들이 좀 참여를 하고 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입체적인 공간에서 마치 그 게임 공간에서 참여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우리가 이제 구현하면서 대학한테 과연 어떤 효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40개가 시작을 했다가 2021년 12월 20일 저희가 이제 본 설명회를 할 때 54개 대학이 참가를 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3월 30일 날 말일을 날 2000년도 설명회를 할 때 54개에서 10개가 늘어서 64개 대학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 64개 대학의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큰 가치를 세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4개 대학의 학점 교류,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오픈 공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64개 대학의 총 학생 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2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64개 대학의 많은 학생들이 각각의 대학에서 각각의 LMS라고 하는 또 각각의 교수학습센터를 가지고 많은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 공유혁신이라기보다는 폐쇄형 같은 대학 내에서의 어떤 수업만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이제 수업들이 공유학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A대학과 B대학이 같이 학점을 공유하고 A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B대학이나 C대학과 있는 학생들과 다양한 형태의 액티비티를 하고 자, 이런 부분에서 학점 교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가치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소시엄 대학을 우리가 만들면 이제 교육부나 과기정통부나 그리고 이제 고용노동부 또 산자부 같은데 교육과 관련된 그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처와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앞으로 미래 사업들, 신사업들이 나올 것 같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공동으로 대응하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요. 또 마침 이제 저희가 플랫폼을 구성하다 보니까 몇 개 이제 업체들이 같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제 클라우드를 담당했던 그 아마존 웹 서비스와 같은 AWS에서는 이걸 한번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64개 대학이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플랫폼을 구성하고 실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또 다양한 형태의 그 행사들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래서 이제 대학의 공유협력이 세계 최초 사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4개 대학이 모여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생적으로 모여있는 그 교육과정 오픈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 그리고 컨소시엄 대학이 앞으로 이제 다양한 대학의 재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역할로서의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시티.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저희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3차년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메타버시티라고 하는 것을 메타버스 기반의 기술 적용을 1차년도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메타버시티 공동 플랫폼 구축과 적용을 이제 염두에 두고 그리고 2차년도에는 대학별 LMS 연동을 통한 수업 그리고 3차년도에는 메타버시티 안에서 가상 실습과 일반 수업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구상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형태의 그 가상환경 구축에서 보면 처음에는 일단 그 공간을 구축해야 되니까 각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빌딩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시그너처 빌딩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대학 본부 빌딩인데 대학 본부 빌딩을 저희가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대학의 이제 시그너처 빌딩을 만들어주고 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은 강의실이나 회의실이나 세미나실이나 그리고 각종 그 행사 공간들은 공동으로 구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때 결국 이제 아바타 참여가 이제 많기 때문에 아바타를 디자인할 수 있는 그 플랫폼도 구현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다양한 형태의 실감형 콘텐츠들이 앞으로 외부에 자원들이 올 텐데 그것을 이제 API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1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를 전략적인 어떤 기획 저기를 만들었었고요. 2022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고 올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횟수로는 3년차인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제 2023년이 이제 그 2년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는 대학별로 LMS 연동을 통한 수업. 그래서 결국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러다 보면 지금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그 공동 수업을 운영하는 데서 굉장히 많은 그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학생들의 그 데이터, 학사 데이터를 공유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인데요. 이런 고민들을 이제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온 그 기술 중에서 그 ID 페더레이션이라는 기술을 보면 학생들의 학번만을 우리가 이제 공유를 하고 그 학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액티비티를 한 다음에 학생들의 학습 이력들을 다시 각 학교로 보내주는 그런 형태의 정보 공유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 그 지금 국립대학 그 거점 국립대학 네트워크나
또 디지털 공유 혁신대학과 같은 데서도 이런 형태의 그 허브 LMS 구조, 그리고 거기에 연동되어 있는 ID 페더레이션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학생들이 공유 학점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집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3년 동안 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점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한국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최근에 이제 그 한국에 유학을 오려고 하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저쪽에 신북방 지역이라고 그러죠.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과 같은 그런 국가의 학생들과의 학점 교류라든가 수업을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같이 구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2025년까지를 그 구축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 여러 군데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이 바로 이제 메타버스 T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화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마치 횡성처럼 각 대학들이 이제 횡성에 개별 횡성이 다 위치해 있고요. 여기를 클릭해 들어가면 그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들의 그 시그너처 빌딩이 있고, 또 같이 수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강의장이 있고, 이런 어떤 그 세미나실 같은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은 훨씬 더 지금 많은 부분에서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1년차 공간보다는 훨씬 더 그 기술적으로 진화되고, 그리고 그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아주 그 디자인적인 어떤 심미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메타버스 T라고 하는 것을 5가지의 그 활동 공간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우리가 이제 그 메타 펜타곤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메타 펜타곤을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메타 액티비티, 메타 클래스룸, 그리고 메타 마이스, 그리고 메타 커리어 디벨롭먼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 글로벌 에듀케이션. 이 5가지 분야에서 우리 학생들의 참여 공간이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메타 펜타곤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첫 번째 그 메타 액티비티는요, 메타버스티 안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형태의 학생들의 액티비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입학식이라든가 졸업식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메타 클래스룸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메타 러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메타버스 기반의 이제 교수 학습 방법 모델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학습 모델을 이제 보급하는 겁니다. 3가지 학습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댑티브 러닝, 그리고 플립 러닝, 그리고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1:1 맞춤형 학습, 그리고 온오프라인이 같이 브랜디드 돼 있고, 그리고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먼저 수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경험을 하고, 수업에서는 주로 토론과 대화와 그리고 발표의 장으로 만드는 이 3가지 교수학습 방법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역시 이제 메타 그 클래스룸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정말 그 학습자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메타마이스인데, 사실은 그 전문대학이 고등직업 교육 분야의 다양한 그 영역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학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이 있는데요. 학생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졸업 작품 전시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커톤 같은 데가 있죠. 그래서 그 우리 학생들의 그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 경진대회라고 할 수 있는 그 해커톤, 그리고 전시회가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작품 전시회를 하는 그 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유아교육과도 있고, 그 다음에 뷰티 아트과, 뷰티와 관련된 뭐 헤어, 피부, 디자인, 뭐 이런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예술 쪽에 이제 대학들이 있죠. 전문대학에.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대학들은 각종 학생들의 전시작품을 그 게시를 하는데, 이 바로 게시 공간을 통해서 메타마이스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그 창의적인 작품들을 전시하고 공유하는 공간으로서의 그 메타버시티, 요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이제 메타 커리어 디벨롭먼트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전문대학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일반 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학생들도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불안과 우울 증세에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상담소를 가서 당연히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되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 익명성 때문에 그 상담을 이제 하는 것을 좀 꺼려합니다. 자, 이럴 때 메타버시티라고 하는 가상 공간 안에서 그 아바타라고 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2의 페르소나죠. 제2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참여를 하면서 익명성을 보장받은 채로 이렇게 상담하는 것을 우리 MZ세대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메타 커리어 디벨롭먼트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영역인데요. 우리 학생들의 진로나 입시나 뭐 예를 들어서 편입이나 이런 것들을 상담할 수 있는 바로 이제 경력 개발의 센터로서의 메타버스 플랫폼 있고,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우울 불안감,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정서적인 어떤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바로 메타버시티 공간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메타 커리어 디벨롭먼트라는 영역에 이제 속해 있는데요. 이 메타 시리에서 이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가상 공간이지만 그 상담을 직접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이제 전문가 상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문대학 안에서 그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상담 자원들이 있습니다. 상담학과 교수님들이라든가 사회복지 상담을 주로 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의 그 진로를 상담할 수 있는 교수님들, 이런 어떤 교수님들의 인적 자원들을 바로 이제 유동화시켜서 이 가상 공간에서 다양한 학생들의 상담을 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의 그 메타 커리어 디벨롭먼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바로 이제 메타 글로벌 에듀케이션입니다. 이 메타버시티가 전문대학이 이렇게 64개 대학이 모여 있다고 이제 하니까 대내외적으로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교육국제박람회라든가 그리고 일원국제박람회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그 학회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사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사례 발표를 통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의 대학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전문대학의 그 해외 유학생들이 이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으로 보면 매년 35%포인트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2012년에 2,000명에 불과했던 지금 전문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학위과정생들입니다. 어학연수생을 빼고요. 학위과정생이 지금 10,000명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바로 전문대학, 한국의 전문대학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학습 공간으로서의 이 메타버스 공간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 글로벌 에듀케이션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메타 펜타곤을 이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요. 메타 클래스라고 하는 바로 이제 그 러닝 모델, 메타 커리어 디벨롭먼트, 메타 글로벌 에듀케이션. 이미 이제 이 부분은 구축이 돼 있고, 메타 액티비티하고 메타 바이스도, 메타 액티비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미 구축이 돼서 입학식, 졸업식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3, 4년도는 메타 마이스를 집중적으로 이제 저희가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이제 해커톤하고 뭐 창의 경진대회, 그리고 그 각종 전시회들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메타 펜타곤 모델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이 메타 펜타곤들은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적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메타 액티비티를 보시면요. 지금 뭐 여기 보시면 뭐 배화여자대학교, 서울인대학교, 오산대학교, 뭐 다양한 형태의 대학들의 지금 입학식과 졸업식 장면들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굉장히 오픈된 공간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면서 바로 메타버스 안에서의 졸업식과 입학식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부분들을 많은 지금 대학에서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면 대부분 대면 졸업식이나 입학식도 있겠지만, 이미 이제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대면 그 회의라든가 비대면 행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 익숙해져 있는 부분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액티비티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메타 클래스룸입니다. 실제로 이제 메타버시티라고 하는 그 형태의 지금 클래스룸이 운영을 되고 있고, 많은 학교에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 형태의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형태 보시는 그 표를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직접 메타버시티라고 하는 앱에 들어가서 직접 토론도 하고 우리 학생들이 썼던 결과물도 공유하고 그리고 발표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오프라인에서 나와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 참여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수업이 가능한 그런 융합 수업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메타 클래스룸은 현재로는 각각의 대학에서 이제 그 수업이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저희가 이제 참여 대학의 교직원들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배워보겠다고 이렇게 참여하는 우리 교직원들 숫자가 200명을 넘을 정도로 그 많은 우리 교수님들과 또 교직원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3월 학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들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메타버시티라고 하는 가상공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 모델로 보는 그 가장 궁극적인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간의 학점 공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소학점 제도라고 하는 마이크로 디그리, 그 다음에 디지털 배지, 또 이런 것들이 아마도 기업과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이제 만들어지고 또 구성이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마이크로 디그리라든가 그리고 나노 디그리라든가 그 다음에 그 디지털 배지를 딸 수 있는 각종 자격증 과정 이런 것들이 이 메타버시티라고 하는 플랫폼 속에서 이루어질 것 같고 그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메타마이스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미 전시 공간으로서 다양한 지금 공간들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과별로 뭐 신입생 OT라든가 그 다음에 그 배워야돼 보면 이제 아동 보육과에서 이런 메타버스의 그 전시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뭐 학술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의 학교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간호과가 있는 그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팅게일 선서식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작품 전시를 하는 뭐 건축, 실내 건축, 뭐 디자인 관련 학과들 그 다음에 이제 헤어, 미용, 이런 학과들, 대부분 이런 학과들이 바로 이제, 우리 졸업 시즌에 이제 발표하는 졸업작품 전시회 같은 경우가, 예전에 졸업작품 전시회를, 사실은 이제 다 전시회가 끝난 다음에 다 버리거나 아니면 다, 이것이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형태의 전시였다면, 이 전시회 공간이나 기록들은, 계속해서 쌓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선배들이 했던 그 전시회의 그 작품들과 또 올해 우리가 했던 작품들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구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이런 공간으로서의 그 메타버시티 플랫폼이 있습니다. 코리아 디벨롭먼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담 공간입니다. 그래서 상담 공간은 대부분 다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서 물론 공개를 하겠다 그러면 공개를 하지만 대부분 다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나는 아바타를 쓰고 내 얼굴도 비공개로 하겠다, 내 신분도 비공개로 하겠다. 단지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팩트를 가지고 전문가 상담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커리어 디벨롭먼트의 부분이고요. 이 메타버시티 안에 바로 이제 상담 공간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00명 정도의 그 시범 케이스를 가지고 운영을 시작했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여기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어 디벨롭먼트가 이제 상당히 우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으로서의 바로 메타버시티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뭐 메타버스 말만 들었지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벌써 이루어지고 있네? 이런 생각을 드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사례 발표를 통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메타버스인지 아닌지 헷갈리긴 하지만 이것도 메타버스라는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겠네. 왜? 아바타, 가상현실, 가상공간. 이건 메타버스 공간이 맞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진짜 실감형 컨텐츠가 없는데 이게 메타버스로 할 수 있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반증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구축해 가고 있는 바로 메타버스라고 하는 64개 전문대학의 플랫폼은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지만 저는 분명하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수요자들이 찾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의 수요자들. 가장 교육의 큰 수요자는, 기본적인 수요자는 학생입니다. 물론 이 학생들의 수요를 이끌기 위해서 중간에 매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수자와 학교의 직원들입니다. 직원들과 교수자들이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끊임없이 연수를 받고 연수를 받은 후에 실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 이런 구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구조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64개 전문대학이 모여있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메타버스의 이제 마지막 그 서비스라고 하는 글로벌 에듀케이션은 이미 이제 베트남의 세종학당 우리 학생들 행사를 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 세계에 많은 진출해 있는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또 관련된 행사들, 문화 행사들을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 속에서 우리가 개최를 하게 되면 지금 그 전문대학이 가지고 있는, 각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들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거죠. 사실 그 전문대학이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 문화예술 콘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K-pop, K-dance, 그리고 K-앱튠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그 포트폴리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지금 소개했던 5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1년 반, 2년, 그리고 많이 이제 횟수로 보면 3년째를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2021년 9월 1일 날 처음으로 발제가 돼가지고 2023년까지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이루어진 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이 중간 화면 보셨나요? 여기에는 인하대학이 저희하고 같이 이제 그 참여대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문대학 64개인데 왜 인하대학이 들어왔을까라고 보면, 인하대학뿐만 아니고요. 지금 삼육대학이라든가 많은 대학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학점 공유를 하거나 아니면 컨텐츠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같이 협업하기 위해서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디지털 혁신 메타버스 공유대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우산 아래서 메타버스티라고 하는 플랫폼을 구축했고, 처음에 20개, 40개, 54개, 64개. 올해 3차년도 설명회가 저희가 이제 2023년 3월 정도에 있을 예정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시점에서 지금 133개 전문대학에서 더 많은 대학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한 70여 개 정도가 이제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대학들이 이제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보다는 숫자에서도 많아지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필요를 느낀다는 겁니다.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교육의 수요자들이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걸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 쓴 부분이 바로 이제 R&D입니다. 연구조사 쪽인데요. 저희가 이제 매년 지금 3개 이상의 연구 결과물을 냅니다. 여기 보시면 전문대학 실감형 강의 콘텐츠 제작 수요조사와 공동개발 방안 연구, 메타버스 전문대학 플랫폼 개발 보고서, 전문대학 메타버스 컨소시엄 구축과 적용, 메타버스와 관련된 각종 자격과정 운영과 관련된 책자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연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메타버스는 계속해서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이 진화하고, 메타버스 T가 진화하고, 또 메타버스 T 플랫폼 안에 탑재될 각종 가상 공간의 가상현실 콘텐츠들이 AR, VR, MR과 같은 콘텐츠들이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서는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부 대학들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습 이력에 대한 데이터도 쌓이고, 학습 경험에 대한 데이터도 쌓이고, 각종 행사에 대한 그 트렌드에 대한 데이터도 쌓여가면, 궁극적으로 보면
이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버시티, 특히 전문대학을 대표하는 메타버시티 플랫폼은 결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연구조사 부분.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교수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영역을 나눠서 바로 이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2023년 같은 경우도 연구도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글로벌 학점 교환과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이제 그 입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입학 자원이 감소되면서 사실 전문대학은 요즘 그 입시철을 맞이하면 전문대학이 최근에 너무 많은 그 고민과 고통을 받습니다. 학령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희 전문대학이 이제 생존의 길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외국인 유학생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성인 학습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성인 학습자,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학령 인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문대학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 이게 바로 이제 그 입학 플랫폼인데요. 이제 입학 플랫폼 같은 경우를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금, 전문대학의 그 64개 전문대학 메타버스 플랫폼은 그냥 제가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그 전문대학만의 잔치가 아니고 또 다양한 형태의 그 학회, 그리고, 전문 포럼에서 이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3차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인재 양성 분과에서 저희가 메타버스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발표했고, 한국 유러닝 연합회 발표 자료에 저희가 메타버스 교육의 성공 전략을 발표했고요. 교육정보공학회 발표에서 대학의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를 이야기했고, 또 하이터치 하이텍 2022 아시아교육협회와 TV조선이 같이 공동 주관했던 2022 HTHT에서도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에드텍 코리아 페어 2022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열렸던 그 에드컨 컨퍼런스에서도 저희가 바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또 그 교육학술정보원 바로 이제 캐리스의 대학의 메타버스 활용이라고 하는 이슈 리포트에도 저희가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처럼 많은 그 관계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저 64개 전문대학의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목이 저희한테는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강한 또 책무성,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고등직업 교육의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시티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략을 저희가 짜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는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적 효과에 대한 그 피드백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에듀텍 기술들이 이제 속속 공교육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말하는 공교육이라고 하는 K-12 부분이 있고요. 또 대학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상당히 많은 에듀텍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영국에서 나온 것처럼 증거 기반의 에듀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플랫폼도 과연 교육의 효과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한번 저희가 이제 이것을 진단받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전문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진단을 받았는데, 여기에 이제 진단을 받은 이유는 저희가 완성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진단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발전을 계속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부족한 게 뭔가,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돼야 될 게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문가 피드백을 좀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진단을 받았는데요. 아쉽게도 메타버시티라고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그 피드백, 소위 말하는 이제 트러블 슈팅한 거죠. 학교에서 어떤 민원이 오거나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때 이것을 받아들여서 개발에 반영하는 이런 것들은 탁월하다고 평가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HCI 이론에 근거한 바로 이제 그 인간과 컴퓨터의 인터랙션이죠.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Human and Computer Interaction이라고 하는 그 HCI 이론에 의해서 바로 이제 상호작용에 있어서 교육적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은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아주 냉정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평가를 받으면서 모든 점수를 높게 받을 이유는 없겠죠. 그렇다고 전혀 평가에
가치가 없는 플랫폼이라는 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중간에 메타버시티라고 하는 플랫폼이 위치해 있다고 봅니다. 교육의 효과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교육의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메타버시티는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차세대 교수학습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시티를 구현할 거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우리 학생들의 모든 그 학습 이력이라든가 그리고 학습 경험 같은 것들이 공유가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그냥 결과 중심의 이 평가가 아니라 그 과정 중심의 형성 평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부분들을 유발시킬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모든 플랫폼들의 로망이기도 하죠. 모든 플랫폼들이 단순히 교육적 목적만을 생각한다면 되게 심심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종의 이제 이 메타버시티 안에서 궁극적으로 좀 도입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MZ세대 학생들이 들어오는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 속에서 게이미피케이션 요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여기에서 계속해서 학습 경험을 쌓아가는데 경험을 쌓으면 쌓을수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 축적된다라는 것이 표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다양한 경험을 받는 것이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보상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주목했던 게 바로 자격증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2022년에 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3가지의 민간 자격을 신청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 윤리 전문가, 두 번째는 메타버스 교육 전문가, 세 번째는 메타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입니다. 요 3가지의 이제 그 자격증을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2022년 7월에 이 자격증이 다 이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메타버스 윤리 전문가, 그리고 메타버스 교육 전문가, 메타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이 교육 과정이 민간 자격으로 이제 등록이 됐고요. 이 자격증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뭘 했냐면 바로 디지털 배지를 또 같이 동시에 발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자격증을 하면 우리가 이제 페이퍼로 하는 아주 고전적인 아날로그형 자격증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디지털 배지, 오픈 배지라고 그러는데요. 오픈 배지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선도적인 대학들,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 학생성공센터에서는 성균관대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모두 디지털 배지, 오픈 배지로 이렇게 이수할 때마다 대학에서 보통 이제 마일리지라고 하는데요. 대학이 가지고 있는 요구하는 핵심 역량과 연계된 다양한 액티비티를 하나하나 수행할 때마다 바로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그 보상 구조를 둬서 이렇게 디지털 배지를 하나씩 부여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디지털 배지는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증명서라고 할 수 있는 졸업증이 대표적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따는 우리 학생들이 따는 각종 자격증도 바로 대표적인 것들이고, 자격증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어떤 특정 과정을 이수했을 때 이걸 이제 우리는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 나노 디그리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수했을 때 그냥 너 이수했어 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예전처럼 그냥 종이 하나로 딱 해서 이수증을 주는 것도 있지만, 이 디지털 배지를 활용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왜냐하면 디지털 배지는 그냥 디지털 배지가 아니라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온 에듀텍이라고 그러죠. IMS 글로벌이라는 그 디지털 배지를 승인해주는 국제 인증기구가 있는데, 비영리 기관입니다. 그 IMS 글로벌이 이제 최근에 이제 온 에듀텍이라는 이름을 바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플랫폼으로 그 디지털 배지를 발급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이제 플랫폼 그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 하면 이제 클레들리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없지만 그 일본 회사인 그 넷러닝 홀딩스라는 데가 이제 들어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지금 한양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 디지털 배지 시스템을 저희도 똑같이 같이 도입을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메타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라든가 그리고 메타버스 윤리 전문가, 메타버스 교육 전문가의 자격 과정을 이수를 하면 그냥 페이퍼로 주는 아날로그 자격증과 동시에 디지털 배지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 디지털 배지를 부여한 우리 학생들은 이게 영구 보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도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배지를 저희가 같이 구현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메타버스 윤리 과정을 만들었는데 마침 작년 말이죠. 바로 이제 정부에서 과기정통부에서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잘 아시면 저희는 미리 메타버스 윤리 전문가 과정을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메타버스 윤리 전문가 과정을 미리 오픈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이 입학식 졸업식에 행사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입학식 졸업식 때 본인이 실체적인 접촉은 없어도 아바타끼리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 무심코 쓰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바타를 쓰고 학생들이 이제 문자를 이제 받고 교환하는데 문자를 할 때 혹시 뭐 비속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또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은 우리 학생들이 메타버시티라고 하는 플랫폼에 들어와서 행사를 접하기 전에 기본적인 어떤 윤리 과정은 이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메타버스 윤리 전문가 과정은 필수로 넣어놨거든요. 근데 또 마침 정부에서 메타버스 윤리 원칙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봐서는 굉장히 앞서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바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메타버스 윤리 전문가 과정의 연수 내용을 보면 메타버스의 기본 이해, 메타버스에서 윤리의 중요성, 메타버스 윤리 실천,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중간 평가를 받고요. 그다음 메타버스 이슈별 대응 방안,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이버 폭력 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 저작권 침해 문제, 그리고 메타버스의 에티켓이라고 해서 메타버스상에서의 그 디지털 시민성, 그리고 사이버 윤리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를 통해서 이게 이수를 하게 되면 메타버스 윤리 전문가 과정을 주는데 민간 자격도 주고요. 또 디지털 배지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이 과정을 운영을 했더니 교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교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들었고요. 우리 학생들도 이 과정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업에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수업 참여를 통해서 중요한 보상을 받는 구조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격증과 오픈 배지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격증이라고 보상 구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교육 전문가는 주로 이제 그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오고 또 강의를 할 교수님들과 또 이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이 듣는 과정인데요. 메타버스 산업과 교육 혁신의 이해, 메타버스와 대학 혁신,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 그리고 메타버스 기반의 교육 수업 설계 및 교수 전략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바로 그 연수가 이루어지고요. 이 연수에는 지금까지 600명 이상의 교직원들이 연수를 받았고 메타버스 교육 전문가 자격 과정에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앞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64개 전문대학뿐만 아니고요. 이 메타버스 교육 전문가는 그 오픈된 민간 자격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관심 있고 민간 자격 취득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메타버스 교육 전문가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타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인데 이 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가 2급, 1급이 있는데요. 우선 2급을 오픈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VTuber가 되는 법을 여기서 이제 가르칩니다. VTuber가 될 수 있어요. 비록 이제 수업 시수는 15차 시로 이루어졌지만 여기서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따라와서 실습을 하게 되면 실제 1인 VTuber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도 취득하면서 VTuber로 활동하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을 보시면 메타버스와 3차원 그래픽, 그래서 3D 컴퓨터 그래픽과 관련된 모델링과 스캐닝을 배우게 되고요.
VR 정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상현실에 대한 그래픽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V로이드로 아바타를 제작하는, 그래서 V로이드 설치하고 그 V로이드를 통해서 아바타를 제작하는 바로 이 과정들이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굴 커스터마이징, 의상 커스터마이징,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의 1인 방송을 또 송출할 수 있는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방법,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2급 과정을 보시면 우리 학생들이 직접 바로 이제 실습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실습을 해서 과제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많은 대학에서는 이 과정을 오프라인으로 운영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메타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과정은 많은 대학들이 지금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메타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과정을 들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2급이 끝나면 1급이 되는데요. 2급은 취미생활 정도로 한다면 1급은 창업까지도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급을 창업까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메타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 주로 학생들이 대상인데, 가끔 이제 교수님들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자격증, 메타버스 윤리 전문가, 메타버스 교육 전문가, 그리고 메타버스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일종의 이제 메타버스 자격증의 포트폴리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만들어주면서, 사실은 민간 자격이 따기가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민간 자격이 왜 따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민간 자격이 땄을 때 뭔가 보상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그 게이미피케이션의 그 로직을 좀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디지털 배지를 주거나, 자, 이런 행사들. 그리고 이제 군데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일종의 경품 행사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참여를 자극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도 있지만 참여를 자극하는 부분에서의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64개 대학이 얼마나 사용할까? 저희가 한 달 정도, 한 45일 통계를 한번 쪄봐왔거든요. 2022년 10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그 45일간 사용 통계를 한번 봤더니, 라이브 사용 중인 학교가 43개, 등록 유저가 12,000명, 라이브 이벤트가 744개, 강의실 생성수입니다. 라이브 참여 유저가 4,300명, 이용 시간이 4,046시간. 어떻게 보면 이게 많다면 많은 숫자, 적다면 적은 숫자인데요. 저는 의미가 있다는 게, 이 숫자가 계속 지금 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클라우드 비용이 증가를 하겠지만, 저는 대학들이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인 메타버시티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느냐에 대한 인덱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아무리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 놔도 사용자가 없으면은 그것은 빈 깡통에 불과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대부분의 플랫폼들이 빈 깡통, 특히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서 만든 플랫폼들이 대표적으로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간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한 것도 아니고 64개 대학이 십시일반으로 금액을 모아서 플랫폼을 구축하고, 바로 이 플랫폼 구축에 대한 지속성, 지속가 성장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64개 대학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물론 64개 대학이 전부 라이브로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교가 라이브로 사용되고, 또 강의실 생성수가 점점 늘어나고, 제가 이제 현재는 한 달 반 동안 744개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몇천 개, 몇만 개까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학습 이력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메타버시티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해봅니다.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지만 2년 반 정도에 걸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메타버시티, 전문대학 64개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버시티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과, 그리고 실적, 그리고 이제 외부의 그 시각, 이런 부분들을 제가 쭉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것을 지향할까, 넥스트 플랜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뭘 할 거냐. 자, 첫 번째, RIS라고 하는데요. 지역혁신 사업들입니다. 지금 그 교육부에서 이미 RISE라고 하는 이제
리저널 이노베이션, 바로 이제 혁신이죠. 시스템. 그리고 이제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들어오는데, 이 RISE라고 하는 라이즈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각 그 광역 자치단체에 하나씩 센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사업들이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이 있고요. 지금 전문대학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보면 국가평생진흥원이 주관하고 있는 그 라이프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바로 평생교육 사업이고, 그 다음에 또 지역과 연계되는 하이브 사업이 있습니다. 고등교육 거점 지구 사업이라고 하는 하이브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 3.0이 이제 산업체 연계 이제 사업 영역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 영역이 이제 지역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 메타버시티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 특히 학령기 학생들 뿐만 아니라 바로 평생 직업 교육 실천을 통한 바로 이제 미래 직업인 양성과 지역사회의 공헌의 역할자로서의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대학에서 이렇게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성인 학습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탑재해서 이것을 같이 운영하는 부분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소학점 학위과정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디그리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대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서 소단위 학위과정을 도입한다고 해서 입법 예고를 한 상태고요. 2023년 1월 18일까지 이제 입법 예고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이제 A대학과 B대학이 같이 운영을 하면서 바로 이제 소학점 운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마이크로 나노 디그리 같은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결국 궁극적으로 학교 간의 그 학점 공유도 있지만 결국은 기업체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산업체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업체들이 설계하는 이런 디그리들을 대학에서 이것을 듣는데, 한 대학과 한 산업체가 연계하기에는 규모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이 64개 대학의 공동 플랫폼인 메타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렇게 소단위 학위과정, 마이크로 디그리나 나노 디그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그 디지털과 관련돼서 배지와 관련된 포트폴리오입니다. 마이 포트폴리오인데요. 이미 정부에서는 디지털 학습 이력 관리 인증 시스템인 마이 포트폴리오의 플랫폼과 연계된 안을 바로 이제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성균관대, 한양대학교, 그리고 전국 45개 그 학점 인정 그 공유대학들, 또 저희 64개 대학의 메타버시티 모두 학점 공유 공간으로서의 지금 그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플랫폼은 학생들의 학습 이력을 관리해주는 마이 포트폴리오하고 연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 배지가 있는 마이 포트폴리오와 디지털 배지가 없는 마이 포트폴리오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유럽에서는 이게 디지털 백팩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마치 이제 내가 어떤 그 과정을 이수하고 딴 디지털 자격증을 전부 이렇게 자기 배낭 뒤에다 이제 담는 것처럼 백패킹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디지털 백팩.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디지털 월렛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지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은 이런 디지털 지갑을 같이 구성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습 이력이나 학습 경험을 내 이력서에 그냥 그대로 링크드인이나 이런 쪽에 이제 바로 링크해 놓으면 바로 그냥 리크루터들이 바로 이제 보고 이 학생이, 이 지원자가 어떤 것들을 과정을 이수했는지, 어떤 전문가 자격이 있는지를 바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으로 이제 외부에 있는 훌륭한 학습자원들이 있습니다. 그걸 오픈 에듀케이셔널 리소스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개방형 교육 자산을 어떻게 학교가 활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외부에 있는 교육 자산 중에서 가장 지금 핫한 게 뭔가요? 예, 챗GPT입니다. 챗GPT가 어떻게 보면 외부에 지금 있는 교육 자산인데, 일부 대학들은 미국에서도 그러잖아요. 챗GPT로 뭐 시험 보거나 챗GPT로 그 보고서를 내는 것은 이것을 이제 표절로 간주하겠다. 이걸 이제 금지하겠다. 이런 대학들도 있고, 또 이제 관점을 바꿔서 이 챗GPT를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질문하는 게 중요하더라. 이미 챗GPT는 벌어진 현실이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챗GPT를 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들이 지금
우후죽순격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회사, 엄청나게 많은 개인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요것뿐만 아니라 챗GPT가 나오기 전에 가장 훌륭한 외부 교육 자산이라고 하면 우리는 유튜브를 줄 수 있거든요. 유튜브든 챗GPT든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외부에서 만들어진 컨텐츠가 결국은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학교 안으로. 그래서 학교 안으로 들어온다는 개념에서 보면 어떻게 오픈 에듀케이셔널 리소스를 활용하느냐. 근데 이 활용하는 것에 중간에 매개 역할을 누가 할 거냐? 저는 메타버시티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의 가상 공간이 훌륭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도 챗GPT도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들도 바로 여기서 공유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그 메타버시티라고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면서 아까 게임적인 요소가 있고 또 교육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혁신적인 요소도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전문대학 내에서 이제 이런 지수를 우리가 만들어 봤어요. 바로 이제 DX 지수라고 그러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각 대학마다 이제 디지털 그 트랜스포메이션, 소위 말한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실질적인 그 성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다들 그 고민이거든요. 또 한 대학이 고민하기에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엄청나게 큰 메가 트렌드예요. 그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그 소용돌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 디지털 대전환의 과정들, 교육 과정들을 불어넣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그것을 이제 만들자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디지털 혁신 지수입니다. 바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그 지수인데요. 이 지수는 학생 교육 분야가 있고 교육 지원 분야가 있고 또 DX와 관련된 대학의 노력과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뭐 이것을 꼭 하라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세요라고 예시를 준 겁니다. 지금 많은 대학들이 이걸 가지고 저희가 바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탑재할 게 바로 AI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의 배우는 것은 굉장히 리니어 모델이죠. 모든 것을 진도를 다 쫓아가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들이 그대로 진도를 쫓아가는 바로 리니어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진도를 개별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그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바로 어댑티브 러닝, 맞춤형 학습 쪽으로 가고 있다. 결국은 이런 맞춤형 학습의 핵심이 결국은 AI 저는 기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습 데이터가 쌓이면 그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바로 이제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들이 각종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발현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챗GPT와 같은 것은 굉장히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은 다양한 형태로 이제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올해는 입학에 대한,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신입생의 입학 자원, 그러니까 이제 전문대학의 입학 자원은 예전에는 학령 인구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19세, 20세, 21세로는 학령 인구만 있었는데 이제는 학령 인구뿐만 아니라 성인 학습자도 크게 보면 재직자가 있고요. 또 은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문대학에 50대, 60대 은퇴자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성인 학습자, 그리고 학령 인구와 같은 세 가지의 어떤 그 분포를 가지고 그 입학에 대한 그 설명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 요게 또 올해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제가 전문대학 64개 대학의 그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버시티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플랫폼의 기획을 맡은 사람으로서 처음에 그 시작할 때의 어떤 기분과 지금 2년이 넘고 3년차를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의 어떤 생각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 스스로도 진화가 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전문대학 64개 대학이 모여있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은 꾸준히 우상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메타버스는 실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실체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확인을 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야에서 확인을 할 겁니다.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될지는 조금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전체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그 메타버스 모델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4가지 모형 같은 경우는 저는 재해석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 전문대학 64개 대학이 모여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은 우리로 보면 우리 사회로 보면 어떻게 보면 머저로티는 아니지만 또 마이너로티로서 또는 니치 마케터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지만 시작은 조금 했지만 점점 더 이 위상은 대한민국의 고등직업교육의 메카로서의 메타버스 플랫폼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제 강의를 경청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 64개 대학의 전문대학이 구현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면서 격려, 조언, 제언,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강한 비판도 해 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조금 더 발전하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가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